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건축법이죠. 자, 오늘 건축법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도 내용이 상당히 많죠. 건축도 사실 뭐 우리가 건축법 하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건축학과에서 뭐 1년, 2년씩 공부하는 과목인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건축법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건축법을 접할 때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특히 수치가 많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 수치 나오면 여러분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건축법은 뒤로 갈수록 고득점하기 좋은 법률이 건축법이에요. 수치가 나온다 해서 그 수치가 무슨 뭐 복잡한 수치가 나온다든가 무슨 2차 방정식 나온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해를 쭉 하시면 오히려 단순합니다. 건축법이. 그래서 오히려 고득점하기 가장 좋은 법률이 건축법이다. 그래서 고득점을 하려면 건축법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나오는 거 수치 같은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책이나 줄기를 잡는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중요한 내용만 쭉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는 2번 건축법 적용 범위가 나올 겁니다. 건축법 적용 범위.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률이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건축법 하게 되면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건축법에 흔히 우리가 적용범위라고 합니다. 적용범위. 건축법은 첫째, 어떤 물건에 관해서 적용되냐? 건축법 적용 대상물입니다. 대상물. 두 번째, 건축법은 어떤 행위에다 적용되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 있겠네요. 건축법에 적용되는 물건은 어떤 것이냐, 행위는 어떤 행위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 적용 대상 물건은 가장 대표로 자, 첫째 뭐다?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법 적용하겠네요. 건축물. 두 번째, 건축물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죠. 세 번째, 건축물 건축하면 건축 설비가 나오게 됩니다. 건축 설비. 네 번째, 일정한 공작물. 공작물에 관해서도 건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국토기획법에서. 공작물하고 건축물 중에서 범위가 뭐가 넓다고 그랬어요? 공작물이 훨씬 더 넓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니까. 그러면 공작물은 건축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에다 적용되는 법률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정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일정한 공작물. 자,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물건 하면 제일 먼저 건축물,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건축 설비, 네 번째 일정한 공작물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건축법은 어떤 행위에다 적용되느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그러면 대표로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상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할 땐 적어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이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제일 뒤에 계신 분 가끔씩 한 번씩 얼굴 보시는 것 같아. 꾸준한 게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그죠?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일단 왔다 갔다 하시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진도가. 일단 중요한 것은 합격하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강생들 처음에 좀 인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주말되고 이렇게 연말되고 빠지죠,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라고 공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일단 목표를 세웠으면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행위.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행위다?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법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무슨 행위? 대수선행위입니다.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것은 작게 수선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크게 수선하는 행위. 크게 수선하는 행위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수선하는 행위도 건물의 건축행위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수선하는 행위도 여기서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자,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행위 이 세 가지나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건축법상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은 저 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건축법상 허가를 받든가 뭐해라? 신고해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되는 지역. 건축법은 어떤 지역에다 적용하냐. 자, 우리 건축법은 첫째,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전면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축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빠트림 없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만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 일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이거든요. 안전, 기능, 미관. 이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이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는 지역이 전면 적용적이고 이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이러한 규정은 적용하지만 예를 들면 건축선 뭐 이런 거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특별히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부분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 물,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지역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축물. 무슨 말이냐? 보세요.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물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법의 주인공이 뭐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의 건축법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외적으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에 건축법은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자, 우선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이렇게 큰 틀을 잡으세요. 적용 대상 물건,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지역,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여기까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 대상 물과 적용 대상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통상 여기서 한 문제가량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284쪽에서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을 봅니다. 적용 대상 물을 보면 제일 먼저 건축물 나오죠? 오늘은 건축물 이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죠. 건축물. 자,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 우리는 뭘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건축물이라. 건축물이 뭡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는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면 보이는 게 전부 다 건축물이죠. 저것도 건축물, 저것도 건축물, 저것도 그러죠. 모든 게 다 건축물입니다. 근데 막상 건축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넓은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공, 작, 물이라고 그랬죠. 공작물. 해석해 보세요. 인공공자죠. 장인공자, 만들 작자죠. 인공을 가하여 만들어진 물건.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을 가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면 이걸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든 물건이 전부 다 공작물이에요. 자, 칠판도, 책상도, 의자도, 그렇죠? 밖에서 있는 전보선대, 광고탑, 비닐하우스,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도 전부 다 인간의 힘을 가해서 만든 거죠. 자연적인 창조물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가해서 만든 물건을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공작물. 그럼 어떨까요? 인간은 공작물인가요? 사람? 사람도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든 물건 아니야? 맞아요? 앞으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시다. 사람도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너도 물건이다. 그러죠? 그러죠? 가끔씩 사람한테도 야, 너 참 물건이네, 물건. 그러죠? 물건.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사람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공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공작물이 이렇게 넓은 개념인데 이 건축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느냐. 자, 이게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공작물보다 건축물은 뭐다? 좁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좁은 개념. 그러니까 건축물은 공작물 속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첫째 토지에 뭐가 있어요? 정착하고 있어요. 정착. 공작물인데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함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붕은 있어야 돼. 지붕. 그리고 지붕에 뭐가? 벽이 있거나 지붕에 뭐가? 기둥. 이걸 앞으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건축물이 뭐다?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뭐의 일종이다?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걸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종이다. 두 번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축물일 때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건축물이 아닐 때는 건축법 적용받지 않아요. 또 나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토지라든가 이렇게 실무 쪽에 들어가서 토지 경매라든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토지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경매받았을 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면은 토지 소지는 많은 피를 보는 것이고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 토지는 그만큼 유리되는 것인데 이때 법정 지상권의 요건에 반드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존재. 이때 건축물 짓다 말고 공사 중인 건축물 이건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오늘 적어도 건축물이 뭐냐 이 개념은 좀 꼭 기억하세요. 건축물. 그러면 이런 걸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건축물이라고 한다. 근데 항상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게. 때로는 옳았던 것이 틀리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어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떤 절대적 잣대를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건축물이냐 아니냐. 자,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죠. 배. 배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왜? 토지에 정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차. 아니다? 아니다. 비행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어? 제가 아까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해안에 정동진에 가보셨나요? 정동진의 일출을 보러 가면 정동진 산 위에 뭐가 있죠? 크루즈가 있죠. 큰 배. 거기서 뭐라고 있죠?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그렇죠? 그게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건축물이야. 그렇죠? 그래 무조건 배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어떻다고? 기차. 건축물이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니죠. 근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기차 한 량을 갖다 놓고 거기다 카페라고 있죠. 이건 어떻다? 건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이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붕이나 벽, 지붕이나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건축물이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 사실 이제 판례라든가 법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건축물로 바닥 공사만 하고 있어. 바닥 공사만 하고 어느 기초적인 기초만 좀 올라와 있어. 기초만 좀 올라있고 아직 지금 현재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어요. 근데 이걸 법정 지상권으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판례는 이건 지금 현재 바닥 공사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형상 그 규모라든가 종류를 판단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일단 건축물로 봐줍니다. 단 이 건축물이 나중에 결국 우리가 이제 경매로 이 토지를 받았을 때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만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라는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 처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봐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토목공사 돼 있고 기초공사 돼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건축물의 외형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이때 우리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어때요?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도 만약에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없으면 이건 건축물이 아니지만 처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했고 정상적이면 건축물 올라올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만 이 요건을 갖추면 이건 건축물을 봐준다. 그것이 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축물이지 아니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 여러 가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의 개념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자, 건축물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2번에 그 대지란 개념 나오죠? 대지. 오늘도 이 대지란 개념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대지. 여러분 대지가 뭐죠? 대지. 뭘 대지라고 그럽니까? 땅, 토지, 토지다, 땅이다. 그럼 땅, 토지, 대지 전부 다 같은 말이다?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다의적이야. 누가 토지라고 그랬죠? 대지는 땅이다. 이분은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이야. 그죠? 미국의 작가 펄벅이 썼던 대지라는 책 있죠. 대지. 거기서 얘기하는 대지는 땅이야. 그러죠? 근데 건축법상 얘기하는 대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이 건축법상 대지라는 것은 뭐냐?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 건축 허가. 건축 허가를 받았어. 이미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걸 우리는 대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건축법상 대지는 훨씬 더 좁은 개념이에요.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다? 건축법상 뭘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걸 대지라고 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또 이하고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와 대지는 달라요. 대는 뭐죠? 대는 지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법상 28개 지목 있죠? 지목 중에서 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목 대라는 얘기하고 건축법상 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말이지. 지목 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토지의 용도를 건축물 건축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축물의 주용도를 건축물 건축할 목적으로 사용될 땅이다. 이게 대야. 그러나 지목이 대라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건축법상 대지냐? 그건 또 아니야. 지목이 대라 할지라도 아직 이런 요건을 못 갖추면 건축법상 대지는 못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목이 대야. 지목이 대. 근데 이 대가 맹지야. 도로가 안 나있다. 맹지. 그럼 맹지면 건축법상 대지 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지. 지목은 대지만 건축법상 대지가 못 되죠. 반대로 지목은 공장용지야. 공장용.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해. 지목이 공장용지만 이거 대 될 수 있다 없다? 대지 될 수 있다 없다? 공장용지를 밀어서 공장 건축물을 건축해 놨으면 이건 대지가 된다고 해요. 지목은 뭐지만? 공장용지만. 이렇게 지목대와 건축법상 대지라는 개념은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지하고 대라는 개념을 좀 꼭 좀 구별해서 쓰세요. 구별해서. 구별해서. 우리는 대지하고 대를 구분을 대부분 잘 안 합니다. 아니 잘 못해.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합격을 하면 여러분 많은 계약서를 쓰셔야 되잖아요. 계약서. 근데 계약서 용지에 보면 계약서에다가 지목 쓰는 난이 있어요. 지목. 그럼 저도 이제 가끔씩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끔 중개사 사무실에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하나 쓰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데 옆에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지목에 쓰는 난이 있어요. 지목. 어떻게 쓰냐? 지목. 아주 기분 좋게 쫙 깔겠어요. 대지 이렇게 씁니다. 지목, 대지. 여러분이 저한테 가끔 와서 어떻게 쓰냐? 이제 뭐 땅에 대해서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땅 좀 어떤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봤어요? 지목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상대면 대부분 대지입니다. 지목대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어. 지목대지입니다. 꼭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이 사람은 어때요?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대지하고 대를 꼭 구분해서 쓰세요. 우리는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남들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와 대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보세요. 대지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범위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도 있죠. 이건 우리가 뭐냐면 말이죠. 이건 대지의 기준을 말한다고 그래요. 대지의 기준. 다시 말해서 대지의 개념은 이겁니다. 대지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걸 대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요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 필지 1. 대지의 원칙이다. 1필지 1대지 원칙. 여러분 민법에서 일물일권주의라는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민법상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하나의 물건일 때 하나의 물건이 된다. 이거죠. 이 일물일권주의를 우리가 건물로 저기하면 일동일권주의라고, 일동일권주의. 토지라고 하면 일필지일권주의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건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건축법상 대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적법이 하는 개념이죠. 대지는 이건 뭐예요? 건축법상 개념이죠. 즉 무슨 말이다? 우리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법상 뭐야 된다? 한 필지 토지 된다. 한 필지. 이걸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꿔서 이걸 반대해서 해볼까요? 반대해서. 한 필지가 아닌 것은 하나의 대지가 못 된다는 얘기죠. 예컨대 두 필지 이상의 토지이거나 또는 뭐예요? 필지의 일부이다. 일부. 일 때는 1. 대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법상 한 필지 토지가 된다. 지적법상 한 필지 된다. 그렇죠? 따라서 필지 일부이거나 두 필지 이상일 때는 하나의 대지가 되지 못한다. 이게 뭐라고 한다? 일필지 일대지 원칙. 일필지 일대지 원칙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항상 또 예외가 있기 말이죠. 여러분 민법에서도 일물일권주의지만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있잖아요. 때로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소위 집합물. 때로는 건물의 일부가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죠. 무슨 권? 구분 소유권 같은 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또는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뭐다?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예외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물하고 대지, 건축물, 대지 이 두 개의 개념만 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뭐고 대지가 뭐냐? 대지하고 대는 어떻게 다르냐? 근데 우리는 흔히 말이죠. 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지목이 대. 그러면 지목이 대에다 거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죠?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못하죠? 지목이 대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거기가 지목이 하천용지. 하천용지면 하천에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 없어? 공장용지야. 공장용지에다가 우리가 주택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천에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 주택 건축할 수 있어요? 하천에다? 지적법에서 지목 공부하셨어요? 지목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대답해요. 빨리. 제가 좀 물어볼 것 같아서 좀 겁내는 거죠? 지목 공부하셨죠? 지목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란. 지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목이 대여야만이 건축물 건축할 수 있고 지목이 공장용지일 때만 거기다 공장 건축할 수 있고 공장용지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다른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인가요?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항상 지목을 아주 소중한 것처럼 따져요. 지목.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지목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목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지목이 돼야만이 건축물 건축하시고 지목이 하천이면 절대 건축물 건축할 수 없고 공장용이니까 공장만 건축하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지목이 아니에요. 실제로 원래 우리가 처음 지목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목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두 가지 개념에서 지목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현황을 보고 현황. 지금 현재 여기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다 해서 하천이라는 지목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여기를 가급적이면 이런 용도로 이용하겠다 해서 지목이 결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황이 하천이었기 때문에 하천용지가 지정됐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천이 흐르다가 지금은 물이 흐르잖아. 물이 이제 흐르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지금 농경지를 쓰고 있어. 그러면 현황이 바뀌었죠? 현황이 바뀌어서 뭘 쓰고 있어? 전을 쓰고 있다고요. 전으로, 답으로 쓰고 있는 지금도 지목이 뭐로 돼 있어? 하천으로 돼 있죠?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요. 여기다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만 나 있고 건축법상 문제는 건축 허가 해줍니다. 건축 허가 해주면 여기다가 주택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하천 용지를 나중에 사용 승인서 첨부해가지고 지목 변경해 주세요. 대로. 그럼 바꿔줍니다.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천에다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요. 또 하나 여기는 앞으로 꼭 이런 용도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목이 결정된 게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가 주차장 용지다. 주차장 용지.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럴 때 말이죠.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주차장 용지, 여기는 꼭 주차장 건축하는데 주차장 용지 딱 찍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차장 용지는 절대 다른 건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건 꼭 주차장으로 써야 돼. 주차장. 그러나 이런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여기 지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 주차장 건설해서 사업하면 좋겠다면 대로 갖다 주차장을 바꿔가지고 주차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필요하면 이걸 대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지목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중에 땅을 사고 파고 그럴 때도 이 지목이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목이 뭐냐 찾고 다니는데 절대 지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목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우리가 건축물 적용 대상 행위 봅니다. 요 행위에서 오늘 건축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건축과 대해서. 자 여기서 건축 행위. 건축 행위 크게 몇 가지를 말한다?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다섯 번째, 이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크게 건축의 개념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도 많이 됩니다. 신축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입니다. 여러분 나대지 아시죠? 나대지가 뭐죠? 아니야. 나는 돼지다 이 말이야. 나 가수는 나는 가수다 말이죠. 나는 돼지다. 이 나자가 무슨 나자죠? 나자 한자로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 우리가 뭐 나체할 때 그 나자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나돼지라고 합니다. 그럼 나돼지 반대말이 뭐야? 건부지요. 건부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을 건부지.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땅을 나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나대지다가 건물 최초로 축조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신축이라고 해.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다 처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한다. 자, 증축, 개축, 재축.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기존의 건축물. 증축은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가.
뭘 증가시키냐? 첫째, 건물의 높이를 또는 뭐를? 층수를 또는 건축 면적을 또는 연면적을 이걸 증축이라고 그래요. 기존의 건축물에 뭐를? 층수를 증가시켰다, 높이를 증가시켰다, 건축 면적을 증가시켰다, 연면적을 증가시켰다. 그럼 이걸 증축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 근데 여기다 뭐를? 층수를 올렸다. 증축이죠. 층수 올라면 보통 높이도 올라가죠. 그러면은 층수는 안 올라가고 높이만 증가시켰다. 이것도 증축이다 이 말이에요. 한 층은 안 올렸지만 높이만 증가시켰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을 증가시켰다.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이 대진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공간 면적이 넓어지면 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했다. 자, 넓어졌죠? 뭐다? 증축입니다. 요건 뭘까요? 여기다 새로 건축물 하나 이렇게 건축했어. 이건 뭐다? 뭐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대답하세요. 뭐예요? 신축이라고 대답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래야 제가 그게 아니고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 건물은 분명히 새로 건축해 신축 같아 보이죠? 신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증축이냐? 왜 증축이냐? 자,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니까 뭐가 넓어졌어? 건축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다 새로운 건물 하나 건축해도 이것도 건축 면적이 증가된 걸로 봐요. 왜냐?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를 기준합니다. 하나의 대지를 기준해가지고 이 건물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가 건축 면적이야. 근데 여기다 하나 건축물은 건축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건축 면적.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건축 면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증축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 동일 대지 내의 별동의 건축행위. 동일 대지 내의 별동의 건축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축이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 이런 것도 보통 증축으로 봅니다. 자, 연면적.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닥 면적이 늘어나죠? 이게 원래 한 층이었어. 한 층이었는데 가운데를 딱 맞아서 두 층 만들었어. 높이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층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죠. 그냥 가운데를 맞아서 하나를 갖다 늘렸다고. 그럼 바닥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바닥이 하나 늘어나면 연면적이 더블이 되는 거죠. 이것도 증축입니다. 자, 그래서 증축하면 다시 한번 건물의 층수를 증가시켰다. 높이를 증가시켰다. 건축 면적을 증가시켰다. 동일 대진에 별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했다. 기존 건축물의 담장을 축조했다. 한 층의 가운데를 모아서 두 층을 만들었다. 전부 다 뭐다? 증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뭐하고? 철거합니다. 철거. 하고 종종 어떻게? 동일 규모로 건축물을 갖다 건축하면 개축이라고 얘기하고 해. 재축은 기존 건축물 뭐하고? 멸실도 역시 동일 규모로 건축하게 되면 이걸 재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축이나 재축이나 두 가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 두 번째, 반드시 종전과 동일 규모로 건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차이점마다 철거와 멸실입니다. 철거는 인위적인 것이고요. 멸실은 자연재해에 의한 거죠. 자연재해한 거. 그럼 정확하게 보세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전부를 철거했던 일부를 철거했던 상관없습니다. 단 종전과 반드시 동일 규모 내로 건축했어요. 이걸 개축이라고 한다. 기존의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종전과 동일 규모로 다시 건축하기는 뭐라 한다?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꼭 여기서 함정이 말이죠. 보세요. 개축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축이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대지 내에다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나요? 다시 한번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대지 내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맞아요? 틀려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대지 내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한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틀렸지. 동일 규모가 빠졌잖아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니까. 동일 규모 빠지다. 만약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전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더 달라져요. 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뭐가 되느냐? 뭐라고요? 신축? 증축? 두 분 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철거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이거 신축이라고 그래. 기존에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큰 규모, 그럼 그건 증축이 됩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했던 일부 철거했던 동일 규모면 뭐고? 개축이고 더 큰 규모면 전부 철거했을 때는 신축, 일부 철거했을 때는 증축.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동일 규모 내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축도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멸실내고 종전 반드시 동일 규모 내로 건축이 재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어디로? 동일 대지 내 다른 장소. 동일 대지 내 다른 장소로 건물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건축물 뭐를? 주요 구조부. 건축물 주요 구조부. 자, 오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용어 좀 기억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 앞으로 사진 나온 얘기입니다. 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구조부가 6가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6가지. 사람한테도 주요 구조부가 있나요? 알고 보면 중요한 구조부가 아닌 게 어디겠어요? 다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건물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구조부에서 건축법상 중요 구조부를 6가지로 얘기합니다. 건축법상 중요 구조부. 자, 보세요. 건축물 건축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건물 건축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6가지 따져보자고. 네? 건물을 건축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네? 땅이 필요하지. 땅. 그죠? 그걸 바닥이라고 그래. 바닥 하나. 자, 보지 마. 책 보지 마. 책 보지 마. 그냥 생각하세요. 바닥 하나. 두 번째, 바닥에 뭘 세워야 되겠다? 기둥. 둘. 기둥과 기둥을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래? 벽. 셋. 기둥과 기둥을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뭐라고 해? 이걸 보. 데드브라운 보. 넷. 그 보 위를 떠받쳐주는 것을 지붕 틀이라고 그래. 지붕 전체, 지붕 틀. 그리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화재입니다. 안전의 초점은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안전하냐. 여기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냐. 이때 화재가 났을 때 긴급 대피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계단.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뭐라고? 첫째, 바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보라고 그랬어요? 벽. 네 번째, 보. 다섯 번째, 지붕틀. 여섯 번째, 계단. 이 6가지가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야.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닥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닥은 중요한데 바닥 중에서 어떤 바닥? 제일 밑에 있는 바닥은 안 중요해. 최하층 바닥. 무슨 바닥? 최하층 바닥. 왜요? 생각해 보세요. 5층 바닥에 문제가 있다. 건물 바로 무너져 버리죠? 바로 무너져. 근데 최하층 바닥에 문제가 있어. 건물 무너져 안 무너져? 왜? 땅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두 번째,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책 보지 말라고요. 두 번째, 기둥이라고 그랬죠. 기둥. 기둥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기둥이 있어. 기둥과 기둥 사이 끼는 사이기둥. 사이기둥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세 번째, 벽이라고 그랬죠. 벽. 벽은 또 우리가 힘을 직접 받는 내력벽이 있고 힘을 직접 받는 비내력벽이 있습니다.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가 아니야. 내력벽만. 네 번째, 보라고 그랬죠. 보는 다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큰 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를 작은 보라고 합니다. 작은 보는 주요 구조에서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지붕틀이라고 그랬죠. 지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붕틀이 주요 구조입니다. 여섯 번째, 계단이라고 그랬죠. 건축법상 계단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계단 이렇게 계단의 종류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단 중에서 주자 들어간 주계단만 주요 구조입니다. 주계단만. 됐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근데 무슨 바닥은 져야 된다? 최하층 바닥은 져야 된다. 두 번째, 기둥. 단 무슨 기둥은 져야 된다? 사잇 기둥은 져야 된다. 세 번째, 벽 중에서는 무슨 벽만? 내력벽. 네 번째, 보. 단 무슨 보는 져야 된다? 작은 보는 져야 된다. 다섯 번째, 지붕, 틀. 지붕이 아니에요. 지붕, 틀. 여섯 번째, 계단 중에서 무슨 계단만? 주계단. 요렇게 여섯 가지 것을 기억하세요. 됐죠? 책 보고 암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럼 이런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어디? 동일 대진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어디로? 동일 대진에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여기도 반드시 동일 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여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 대지가 아니고 다른 대진으로 건물을 옮겨버린다. 다른 대진으로 건물을 옮겨버리면 이건 이전을 하지 않고 새로운 대지에 건물이 들어간 거죠. 이건 신축으로 봅니다. 신축. 자, 이게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건축물의 뭐를? 주요 구조물을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에 다른 장소로 옮겨. 동일 대지 내에 다른 장소로 옮겨놓은 거. 이게 우리가 이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다른 각도에 보면 자, 먼저 신축 보겠습니다. 신축.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 건물을 최초로 쭉 짜면 신축이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서 전부 철거해서 종점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도 뭐다? 신축이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 내로 옮겨버린 것도 뭐다? 신축이다. 신축. 자, 증축. 기존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나 건축 면적,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증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했다 하더라도 종점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해버리면 이건 개축이 아니다. 전부를 철거했을 땐 신축, 일부를 철거했을 땐 증축이 된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아야 된다. 또 어디 반드시 동일대지 내로 옮겨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건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건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건축을 신축부터 이 모두가 다 가능할 때 건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축부터 이 모두가 가능할 때. 반면 우리가 증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증축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신축은 안 된다는 거야. 신축은 안 되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가능하다. 할 때 보통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수선 나오죠? 대수선. 자, 앞으로 대수선 하게 되면 대수선.
대수선은 뭐냐? 크게 손본다는 거야. 예? 크게 손본다. 어떻게 손봐야 크게 손보는 거죠? 확실하게 손봐을 해야 되죠? 예? 확실하게. 예? 그러죠? 이번에 어제 보니까 헌법재판소 확실하게 손봐을 했죠? 그래서 작게 손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크게 손봐야 돼. 이 크게 손보는 행위는 건물의 건축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수선도 어떻습니까? 신중을 기하자라는 의미에서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대수선이냐? 대수는 크게 손본다고 그러는데 크게 손보려면 보통 어디를 손봐야 돼? 아까 주요 구조부를 손봐야 돼. 네, 주로 주요 구조부. 손보는 행위들 이겁니다.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설, 해체, 선변. 그러니까 대상은 뭐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고요. 이걸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행위들이야. 근데 어느 정도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대수하면 30을 기하겠습니다. 30. 오늘 이 30 요거 4개만 딱 기하겠습니다. 자, 뭐냐? 기둥을. 자, 첫째 뭐예요? 우선 기둥. 주요 구조 맞죠? 두 번째, 보를. 세 번째, 지붕, 틀을. 네 번째, 내력, 벽을. 세 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뭐 하면 요거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를?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전부 주요 구조부 맞죠? 이런 것들은 적어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수선하고 변경 뭐다? 대수입니다. 그냥 기둥을 2개, 보를 2개. 이거 수선 변경하면 대수는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2개하고 밑에 있는 2개가 좀 차이가 나죠? 증설, 해체는 어떤 의미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있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잖아요. 밑에 수선, 변경, 손만 보는 거죠? 그래서 증설, 해체는 앞으로 갑니다. 증설 또는 해체 또는 이 말이야. 30. 일단 이 공식만 기억합시다. 오늘 무슨 얘기죠? 기둥을 증설하면 대수선이야. 기둥을 해체하면 대수선이야. 몇 개를? 아니야. 단 한 개라도. 해석 못해요? 지금 30은 뒤에 걸려요. 보죠? 수선 앞에 걸리고 증설 해체는 뒤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0은 증설 해체하면 관계가 있어 없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둥을 단 한 개를 증설했어도 단 한 개를 해체했어도 대수냐. 그러나 적어도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이 말이지. 네? 내력벽을 보세요. 내력벽을 증설했어. 얼마만큼? 아니라니까. 얼마만큼을? 아니라니까. 조금이라도. 이거 앞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아니면 30제곱미터 수선 변경이라니까요. 그래서 30 뒤로 걸리잖아. 앞에는 안 걸리죠? 자, 그래서 이 공식만 기억합니다.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전부 다 주요 구조부.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을 뭐 하거나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 이상으로 많은 거 수선 변경. 30 이상으로 수선 변경. 이게 대수선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다음 중 대수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병 면적을 20제곱미터만큼 수선했다. 아, 병 면적을 20제곱미터만큼 해체했다. 대수입니까? 병 면적을 20제곱미터만큼 해체했어요. 대수는 맞습니까? 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해체, 맞아요? 확실해요? 뭐가 대수이냐? 뭐가 대수이냐고요? 아무런 벽이나? 무슨 벽이라고 나왔어야 돼? 내력벽이라고 나왔어야 되지. 내력벽. 그죠? 하나 틀렸네요. 몇 개나 틀린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력벽의 면적을 가로 4m, 세로 5m만큼 해체했다. 대수는 됩니까? 내력벽의 면적을 가로 5m, 세로 4m만큼 해체했다. 맞아요? 5, 4, 20제곱미터네.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내력벽의 면적을, 내력벽 면적을 30제곱미터만큼 수선했다. 맞아요? 3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상 딱 30에 걸린다. 그러면 수명은 대수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자꾸 응용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3, 3, 3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일단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대수선 여기까지만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의 개념하고 대수선 개념 요것만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자, 잠시죠.